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 사전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올해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이번 어벤처스 사전 설명회는 전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설명회를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또 토크쇼뿐만 아니라 또 강연과 또 멘토님들과의 소그룹 모임도 준비하였으니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뭔가 어벤처스의 매력에 대해서도 더 아시고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저희 어벤처스의 대회장님이신 더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상훈 대표님께서 인사말과 기도로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벤처스는 올해로 7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바로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벤처 대회입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한국과 세계 경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 어벤처스가 오늘부터 한 5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렵고 또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또 소득은 불균형하고 기회까지도 불평등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때 청년 벤처대회 어벤처스가 청년 스타트업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청년 창업가 여러분들은 길을 펴시고 청년의 때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어벤처스의 공동 주관 기관인 FIA, Face and Work에서 어벤처스 참가자 전원들에게 일에 대해서 온라인 스쿨을 개강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나눠 드릴 것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벤처스 청년 벤처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경륜을 갖춘 멘토님들이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링해 주는 멘토링 시스템인데요. 금년도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IPO를 시킨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계시고 벤처 캐피탈리스트, 또 벤처기업 대표들, 또 엑셀레이터, 또 전문 변호사님들, 또 지적재산권 관련된 변리사님, 또 많은 팔로우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셀럽들, 또 마케팅 전문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신실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멘토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과 기관에 곳간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벤처스 시작에 대해서 오프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 된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자신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신실한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청년 창업가들이 일어나서 꿈과 비전을 심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청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과 부정직함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는 청년 기업가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다음 세대의 청년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제7회 청년 창업 포럼 어벤처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벤처스가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소망을 담는 플레이그라운드로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청년 스타트업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어서 바로 스파크랩의 김호민 대표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고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 알럼나이 분들을 모셨어요. 작년에 어벤처스를 경험하신 대표님 두 분께서 또 함께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이후에 또 저희 프로그램 소개와 또 마지막으로는 멘토님들과 소그룹으로 또 1대1로 또 다양한 분들 멘토님들과 함께 만나서 본인의 그런 질문들을 또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바로 다음 세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파크랩스의 김호민 대표님께서 청년 창업가를 위한 마인드셋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파크랩의 김호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벤처스 이렇게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는 거는 솔직히 제가 우리 투자회사들 그리고 또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계속 강조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파크랩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스파크랩은 어떤 회사를 투자합니까? 하는 거. 이건 제 말 꼭 만들어주시면 이건 스파크랩만의 어떤 스파크랩의 어떤 그거 다른 회사랑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가 그 스텝을 밟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처음 물어보는 건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 솔직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첫 번째 시장은 우리가 B2B인지 B2C인지 물어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나 어떤 그로스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B2B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B2C는 또 조금 더 힘들지만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갚아려고 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게 과연 그 시장이 과연 크고 있느냐, 빠르게 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솔직히 많은 회사들이 우리가 보는 어떤 메소더지 많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켓이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타입 1은 굉장히 큰 마켓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조 넘는데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마켓이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클라우드 세상에 와 있습니다. 클라우드하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는 지금 100조, 그리고 굉장히 매년 10%씩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이죠. 두 번째 타입 2 마켓은 굉장히 스몰 마켓이지만은 뭐 조 단위 마켓이지만은 매년 20%씩, 30%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켓입니다. 그럼 그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위하베스도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은 ESG, 뭐 업사이클링 이런 마켓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초기 마켓이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좀 크고 있는 마켓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여기 오늘 오게 된 우리 카카오 패밀리가 같은 회사, 같은 유입니다. 요즘에 ESG라는 거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게 의미가 없으면 솔직히 이제는 큰 투자가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은 지금 시작인데 굉장히 빠르게 크는 마켓이 바로 이 타입 2 마켓입니다. 세 번째 마켓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마켓입니다. 근데 솔직히 성장률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오프라인 리테일이나 커머스,
굉장히 크죠. 500조 넘는 시장이고 굉장히 화장품 시장도 500조 넘고 패션 시장도 500조 넘는 굉장히 큰 시장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죠. 그러니까 뺏고 빼앗기는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는 마켓인데 이것이 굳이 하겠다 그러면은 뭐 타입 3 마켓도 우리도 봅니다. 근데 타입 4 마켓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스몰 마켓인데 굉장히 성장이 없는 마켓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후드 마켓, very specific market.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우리가 이 회사가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하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1000억에서 1000억을 다 먹더라도 회사가 1000억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다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네 번째 마켓에 대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타입 3, 타입 1, 타입 2 빠르게 성장을 마켓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처럼 타입 3 마켓에서는 굉장히 큰 마켓에서는 솔직히 perfect execution 어떻게 보면 조직과 어떤 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만일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따라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바로 타입 3 마켓의 빅 마켓입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그런 마켓에서는 이런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냐면은 항공모함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바로 하이 그로스 마켓, 패스트 엑스큐션입니다. 항공모함을 이런 작은 배가 항공모함을 이길 수 있는 그 해상은 솔직히 빠른 엑스큐션이 필요한데 항공모함 돌리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 힘든 걸 돌리는 동안 이 조그만 배는 계속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그로스 마켓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항공모함이 어떻게 어디를 돌릴까,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벤처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벤처들이 대기업 아니면 멀티내셔널 컴퍼니한테 이길 수 있는 데는 솔직히 fast growing 마켓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성경적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마켓은 빠르게 성장하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우리 회사에서는 재밌게도 텍이 중요하지만은 It's never about technology. 기술에만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은 농구할 때 슬램덩크에서 왼손은 거둘 뿐, 결국 기술이 오른손이 메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는 이 기술로 풀고 있어서 이 기술이 각광을 받는 거지만은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누구를 위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고 누구를 위한 문제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을 믿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과연 must have인지 nice to have인지 이걸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냥 그 타겟을 위해서 진짜 그게 must have인지 nice to have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그 타겟 위해서 그냥 이게 있어도 걱정되는가는 그 사람들 위해서는 진짜 그 사람들 위해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거냐. 많은 하수들이 뭐냐면은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안 쓸 거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좋은 심사역이 되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해하는 게 그 타겟이 진짜 쓰겠다는 거에 어떤 공감대가 이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기술이랑 연결되시면 과연 얼마나 차별성이 있느냐. 차별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 마이너스 우리 서비스 마이너스 기존에 있는 서비스의 차이점입니다. 라인이나 카카오톡이 저는 라떼는요 SMS가 솔직히 통신사에 굉장히 많이 돈을 벌어주는 황금 거위였습니다. 그런 라인하고 카톡이 나오면서 공짜고 이모티콘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SMS를 쓰는 사람들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서비스 마이너스 기존 서비스의 차이가 날 때 그게 바로 머스트해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신들이 이 견해를 이걸 볼 수 있는 어떤 unfair advantage가 뭔가요? unfair는 절대로 illegal이 아닙니다. unfair는 남이 갖지 못하는 인사이트, 남이 갖지 않는 경험, 어떻게 해서 이걸 보게 했는지가 굉장히 unfair advantag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과연 이 험한
이 벤처의 저니를 같이 갈 수 있는 팀. 아시겠지만은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궁수고 어떤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하는 것처럼 솔직히 벤처도 이 험한 지형을 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가로서는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과연 그 경험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 같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아까처럼 그 사람들이 다 스킬셋이 다 있는지를 굉장히 우리가 꼬치꼬치 많이 캐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왜 합니까? 한 거죠. 왜 좋은 직장을 버리고, 왜 반지하에서, 왜 월급은 진짜 100만 원 받으면서 왜 합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적으로서 봤을 때는 사명이죠, 사명. 이 사명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과연 열정과 또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인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벌고 싶으면요, 절대로 벤처하면 안 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 솔직히 더 봐는데, 많이 착각을 해요. 물론, 대박이 쳐가지고 성공했을 때는 어떤 금전적인 있지만, 그 금전적인 것을 쫓아보고서는 절대로 벤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이 돈을 안 주더라도 난 내년에 이걸 하고 있을 거야. 많은 회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하는 팀이 하나 있고,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이걸 나온 팀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가로 가서 어디다 투자할까요? 당연히 이미 나온 팀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나온 팀은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봤을 땐 다 사명감. 거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사명감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런 팀에 돈이 몰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진짜 우리가 라면, 과연 이거 맨날 라면을 먹고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에서 진짜 게임 회사들은 옛날 넥슨의 초창기 있을 때는 진짜 게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매일 라면 먹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이키가이라고 일본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의 삶의 질을 가는 것은 네가 뭘 좋아하고 세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애석하게도 벤처는 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디어는 이 사명감에서. 우리는 항상 체크하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사명감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이 세상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지. 돈은 나중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이 세 가지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ESG 세상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에는 CSR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목적하고 프로핏이 분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면은 내가 도와주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ESG가 대세입니다. 왜 대세냐면은 블랙록, 블랙스톤, 타이거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회사들을 투자할 때 ESG 지표를 하는지 너 세상에서 어떤 거 하려는 걸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면 그걸 제대로 못 보여준다 했을 때는 그런 큰 투자 회사들이 이제는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회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임팩트 인베스팅 소송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는 돈을 벌어서 세상을 바꿀 거야 하는 진정한 어떤 플랫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꼭 그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사명감의 팀하고 컬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컬처가 여러분의 브랜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는 나이키처럼 나중에 만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그 컬처를 만들 거고 그 컬처가 그 회사의 브랜디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인베스터들과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결혼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냥 서로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는 거지만은 투자는 어떻게 이 투자를 된 순간 돈을 갚아주지 않는, 심지어 돈을 갚아준다 하더라도 못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란 건 중요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나에 맞는 인베스터인지 파트너인지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어벤처스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시도 하루에 그냥 원샷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시도 원샷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시험들은 한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약해내는 게, 많은 회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 저는 벤처를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다 이렇게 꼭 고백을 해요. 그럼 꼭 저는 얘기하는 게, 원래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업하게요? 모든 사람들이 벤처하게? 어렵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는 그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벤처는 못해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참 고행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실제적으로 원샷 원킬이 아니라 안트프레너는 스나이핑이 아닙니다. 스나이퍼처럼 원샷 원킬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가면은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는 실리콘밸리는 무덤이다. 이 무덤 위에, 이 수많은 무덤 위에서 이런 회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페일리어가 있어 그레이트 스트렝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절대로 실패나 결과물이 안 나와도 사람들이 그게 나는 실패했으니까 A급이고 B급이고 실패했으니까 A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누구의 귀한 자녀입니다. 또 누구의 귀한 남편이나 와이프입니다. 또 누구가 귀한 아들하고 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지, 어떻게 보면 시험 점수가 여러분들의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파클랩에서는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든다. 뭐 젖동양도 하고 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스파클랩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이 스타트 빌리지에서 우리 역할이 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피아부터 온누리교부터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회사, 또 여러 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의 어떤 이 Welcome to the Startup Village, 그래가지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어떤 본분, 어떤 지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한테 돈 받게끔 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내가 하는 것이 사명감이 있으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교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는 성공하는 투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한테 돈 받게끔 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벤져스 있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 투자를 몰려오게 하는 방법을 여러 멘토님들과 여러 하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우리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패 두려워서 제가 스파클랩 꼭 시작하면서 우리 회사들한테 나눠주는 비디오고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를 보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으로 있는 회사들 합류할 회사들 만나기 너무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벤처스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창업. Good evening. I'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night to a renaissance. For some of you, tonight marks a return to your college life. For some, a new beginning. And so on the eve of the tremendous journey upon which you are all embarking, I would like to offer you a thought to take with you.
Okay, listen carefully. You will fail here. All of you. College is not the culmination of your high school career. It is the beginning of your adult life. Only it's a slow, sweet beginning that feels nothing like what life and all its attending obligations will eventually bring. So fail here. Be bad at things. Be embarrassed. Be afraid. Be vulnerable. Go out on a limb or 2 or 12, and you'll fall, and it'll hurt. But the harder you fall, the farther you'll rise. The louder you fail, the clearer your future becomes. Failure is a gift. Welcome it. There are people who spend their whole lives wondering how they became the people they became, how certain chances passed them by, why they didn't take the road less traveled. Those people are not you. You have the front row seats to your own transformation. And in transforming yourself, you might even transform the world. And it'll be electric. I promise you, it'll be terrifying. But embrace that. Embrace the new person you're becoming. This is your moment. I promise you it is now. Now. Not 2 minutes from now, not tomorrow, but really now. Own that, know that deep in your bones, and go to sleep every night knowing that, and wake up every single morning remembering it. And then keep going. Keep going.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저희 청년 벤처 포럼에 맞는 스피릿을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어벤처스에 들어오시면 또 김호민 전문 멘토님도 계시고 또 다양한 정말 훌륭한 멘토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벤처스의 매력을 또 많이 느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저희 어벤처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소개 드리기 전에 작년에 어벤처스를 진행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벤처스의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어벤처스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웅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분의 영웅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웅들이라는 것도 한 명 한 명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벤처스라는 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어벤처스라는 각 팀들 그리고 멘토님들이 한 명 한 명이 동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어벤처스 그런 영웅들의 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명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이번 어벤처스를 통해 가지고 저 옆에 든든한 동력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어벤처스에게 감사하고 어벤처스란 저에게 동력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멘토링이 아니라 저희랑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멘토님들이 정말 성실성의껏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멘토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저에게 필요한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주셨던 분들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 끝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한 지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모든 결과와 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고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벤처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길의 시작점이지 이게 끝이 아니니까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그 꼴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하는 어벤처스 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니 더 어벤처스에 대해서 흥미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오리엔테이션 때 다 같이 이제 단체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이렇게 또 화목하게 또 멘토님들과 팀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낼 만큼 정말 또 멘토링을 통해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주간 기관과 운영 사무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F와 온누리교회 그리고 피아가 어벤처스의 공동 주간 기관으로 섬겨주시고요. 또 미스크에서 운영 사무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또 많은 파트너 기관들께서 저희 어벤처스를 후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15년부터 어벤처스를 시작해서 올해 7회를 맞이했고요. 약 7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멘토링을 하였고 또 14개의 팀을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기획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상훈 대표님, 휘하의 김윤희 대표님, 서울예술대학교 총장님이신 이남식 교수님, 혁신기업 세류의 이휘성 대표님, 그리고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 GNM 글로벌 문화재단의 강신익 대표님, 그리고 더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회장님께서 기획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12분의 실행위원분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벤처스가 해를 거듭하여 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실행위원님들께서 또 조탄 미팅과 여러 기획 미팅을 통해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또한 저희 어벤처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멘토진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들과 매칭이 되어 밀착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주시는 28분의 팀 멘토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팀 멘토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 멘토도 계십니다. 총 아래 보시다시피 17분의 전문 멘토님들께서 또 팀이 더 필요한 분야, 전문 분야가 있다면 또 매칭이 되어서 팀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아 버킷 스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아 버킷 스쿨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피아 버킷 스쿨은 어벤처스 공동 주관인 피아에서 일과 신앙을 주제로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엽니다. 시작은 8월 달이고요. 앞으로 이제 5주간 매주 월요일 밤마다 진행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지원 자격은 어벤처스 서류에 지원하는 모든 기업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기업은 참가 신청서 내에 이제 피아 버킷 스쿨에 참여 여부를 밝혀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의 전체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어벤처스 모집은 어제 시작해서 7월 15일 목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서류 심사 합격 기업에게 통지를 하고 7월 24일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8월 7일 날 선발된 기업 12개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이후에 멘토님들과 매칭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밀착 멘토링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9월 17일 금요일 날 또 중간 워크숍을 통해서 팀 간의 네트워킹도 더 쌓고 또 멘토님들도 초청하여서 조금 더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1일 최종 결선 대회를 통해 또 우수팀을 또 수상하고 이후에 후속 멘토링도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이고요. 꼭 영리가 아니더라도 비영리 법인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직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최종 결선대회 날 전까지 또 법인 설립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가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회가 또 크리스천 창업가를 위한 대회인 만큼 최소한 한 분의 또 크리스천 분들이 팀 안에 있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본인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너무나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크리스천 분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능하신 걸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네, 참여 혜택은요. 무엇보다 앞에 보신 멘토진 분들과 매칭이 되어서 3개월 동안 밀착으로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후 또 우수 참여팀에 한해서 후원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팩트 펀드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사무국인 미스크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연계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수상 혜택입니다. 먼저 1등 그랑프리 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전면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미국 탐방 기회를 제공을 드리고요. 이후에 최우수상은 500만 원, 우수상은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이 외의 팀에게도 저희가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2팀을 또 추가로 선정하여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희망하는 팀에 한해서 후속으로 멘토링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심사 기준은 3가지입니다. 먼저는 사회적 임팩트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확하고 그 문제가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저희가 그 임팩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창의성입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도 우리 기업이 내세우는 그 솔루션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중요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또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원 방법은요. 저희 네이버에 청년 벤처 포럼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의 공식 블로그가 뜹니다. 그 블로그 안에 저희가 신청서와 함께 지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그 자세히 한번 보시고 작성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서를 여시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안내를 더 보시면 이제 팀 소개와 또 지원 동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셜 임팩트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임팩트를 낼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하여서 또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있는 이원우 연구원 번호나 저희 사무국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이번 어벤처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또 수상팀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대표님 2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카카오 패밀리의 김정아 대표님을 모셨고 또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MC로 같이 2분을 모시고 한번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여기 각각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 대표님도 혹시 이런 토크쇼를 많이 해보셨나요? 오늘부터 많이 하려고요. 네. 대표님 어떠신가요? 저도 오늘이 처음이라서 그쵸. 혹시 뭐 좀 실수하거나 좀 긴장한 게 있으면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이런 자리 사실 좀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김호윤 대표님 말한 것처럼 네, 또 실패해도 괜찮으니 편하게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카카오 패밀리 대표님은 지금 울산, 제주에 계시지만 울산에서 또 오늘 이걸 위해 올라오셨죠? 네, 어저께 제주에서 울산 갔다가 울산에서 또 여기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대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카카오 때문에 그래요. 그 매력을 한 번 더 오늘 더 발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민명준 대표님도 이전에 또 바쁘게 행사 하시다가 바로 넘어오셨죠. 네, 저희 요새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제 대전을 갔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사실 대표님 2분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사실 조심스럽게 혹시 가능하실지 이제 물어봤는데 바로 흔쾌히 너무 올 수 있다고 해주셔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저희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 불렀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저희는 네, 후순위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쾌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이제 본인 소개와 또 기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왔고요. 저희는 카카오에 대한 기술과 컨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카카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저희 카카오 패밀리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와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의 지역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리아베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베스트의 민명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F&B 산업에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고요. 기존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저부 가치로 활용이 되던 식혜라든지 맥주라든지 소주 부산물을 저희가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서 대체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도 혹시 식품을 가져오시진 않으셨나요? 본인의 그거를? 이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아까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던 길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느라고 네, 바로 영업에 들어가가지고 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영업왕으로 네. 날마다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대표님들 요새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좀 근황이 궁금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또 숙면은 잘 채우고 계신지, 어떤 사업을 또 진행하고 계신지, 네, 그런 것이 궁금했는데, 민명주 대표님부터? 저는 되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스타트업이 바쁘고 잠 못 자는 대표는 되게 복 받은 대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 좀 바쁘게 좀 지내고 있고요. 어벤처스 끝나고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도 좀 다양한 성과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P4G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크게 했던 그 사업에도 이제 저희 한국 대표로 뽑혀서 진행을 하면서 좀 다양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 엄청 바쁘신 게 눈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충혈되어 계신 거. 왜 마음이 아프죠? 네, 제 마음이 막 짠해지면서.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카카오 많이 먹으려고요. 네. 카카오로 주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번 하고 못했어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바쁘신데 또 불러가지고.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펜 대표님 근황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덕분에 이제 작년에 어벤처스를 하면서 이런 소셜 임팩트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더 올해는 활발하게 좀 협업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아베스트랑 아직 협업을 못했습니다. 영업을 이렇게. 사실은 끝나고 되게 친해져서 저희가 네. 이렇게 마주칠 기회도 굉장히 많고, 대표님 굉장히 바쁘시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좀 같이 이제 속해 있는 그룹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야 되는데 대표님도 투어 때문에 바쁘시고 네. 저도 좀 바빠서 이제 그쵸. 최대한 빨리 콜라보레이션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두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게 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네, 운명적인 네. 만남. 네. 콜라보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벤처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떤 게 좋으셨고 어떤 배움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네네,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무엇보다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어떨 때는 어떤 모임에서는 저희 이제 IR 장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소셜 얘기를 다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소셜 얘기를 가득 넣을 거면 NGO 단체를 하지 왜 비즈니스를 하세요? 이런 질문들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년에 어벤처스를 하면서 가장 좋았었던 게, 나만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건강하고 멋있는 비전을 품은 대표님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내 팀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가 약간 의도했던 어벤처스 팀 약간 네. 경험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도 그렇고 특히 이제 소셜 임팩트 쪽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굉장히 두렵고 또 많은 용기도 내야 되고, 또 그러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갈 동료들이 있나 항상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잘못된 발자국을 만들고 나면 그 뒤로 이제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더 쉽지 않아질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제 대표로서는 좀 외로운 게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이라든지, 과연 이 회사가 임팩트를 하는데 임팩트를 약간 이제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하려는 그런 대표인가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요번에 좀 진정으로 좀 임팩트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 빌리프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서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들이 되어줘서 참 즐겁게 멘토링 섹션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또 멘토님들과 함께 하셨는지, 또 멘토링 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궁금한데요. 또 카카오페이 대표님은 멘토님들 제주도에서 약간 날아가셔서 멘토링 하신 사진도 보고 그랬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 분의
전문 멘토님이랑 같이 모임을 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만났지만 세 분이 제주도로 몇 번을 오셨어요. 몇 번을 오셔서 일단 너무 맛있는 밥을 많이 사주셨어요. 늘 카카오 말고 사주셔서. 다른 걸 또. 네, 근데 모이실 때마다 싸우세요. 서로가 돈을 내시겠다고. 네, 카카오 패밀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세 분이서 그냥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분은 네, 내가 그럼 숙소를 하겠다. 그럼 내가 렌트를 하겠다. 내가 밥을 사겠다. 너무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또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세 분의 멘토분님들이랑 매칭이 돼서 이제 뭐 열린경영연구소의 최동욱 멘토님이라든지 LB 인베스트먼트의 박성욱 멘토님 그리고 마스크모먼츠의 소피아 멘토님하고도 계속 실제로 연락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투자나 이런 거 검토하면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하면서 사실 참 고맙고 감사했던 거는 저도 이제 다른 뭐 디캠프에서 다양한 데모데이를 좀 하고 그러면서 멘토링 세션을 받았는데 대부분 약간 이제 채찍질의 경향도 좀 있으시거든요. 채찍질을 하거나 뭔가 실패를 하면 약간 진짜 저희 어벤처스는 실패가 있으면 손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다른 곳은 손잡고 기도라기보다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큰일 났어.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책임져. 너 이러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되게 좀 이 KPI라는 게 있잖아요. 이 KPI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게 되고 우리가 딱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모데이를 보면 사실 KPI 달성률이 우리나라가 99%가 넘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스타트업은 김호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챌린지가 중요한데 이 챌린지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실패했을 때 채찍질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벤처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KPI에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커트 더 임팩트라는 게 딱 맞을 정도로 그런 멘토링을 해주셨고 그런 것 덕분에 더 많이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다시 재밌었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맞아요. 막 주시고 네. 함께 손을 잡아준다라는 맞아요. 표현이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백화점 팝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켓에 나서 막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바리바리 사주셨어요. 네, 되게 바쁘신 대표님들이신데 어떻게 거기까지 오실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었죠. 또 그런 따뜻함을 약간 경험을 많이 하신 프로그램이었군요. 그럼요. 네네. 또 궁금한 거는 이제 팀 멘토링 말고도 저희가 또 전문 멘토링도 받고 또 다양한 이제 멘토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는데 좀 더 뭔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그런 모먼트들이나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공유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이게 시간 조정이 되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건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항상 프라이어리티로 2, 3개월 동안은 그때 에이블 대표님, 미스크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멘토링 어벤처스 기간 동안은 우리가 우선순위니까 먼저 잡아줄게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하는 게 다 동일하거든요. 저희가 어벤처스에 모인 사람들은 되게 정말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 사회적인 가치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또 어떻게 이루고 할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필란트로픽한 이런 비전과 이제 재무 관점에서 보는 이런 성과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컨설팅보다도 약간 친구랑 얘기하듯이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들으면서 되게 그런 멋있는 멘토링을 경험하셨구나.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멘토님들만 훌륭한 분들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네. 갑자기 질투나는데요. 저희 멘토님들도 엄청 훌륭하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여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대표님들, 이 멘토님들이 뭔가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변에 다른 멘토님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셔서 또 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네네. 그래서 제주도에 두 분을 또 모시고 오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또 뜻밖의 정말 엄청난 멘토님들이랑 뵙고 네 지금도 관계하고 있고요. 네, 저도 부럽네요.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번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을지 보고 계신데 뭔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어벤처스도 경험하셨으니까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든 선정이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설정한 이 비전이 맞는 비전인가? 이 비전이 혹시 나만 배부른 비전인가? 아니면 주변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전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되면 또 다른 소셜 임팩트 기업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함께여서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의 비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함께 뭔가 나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시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 분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크리스천 밸류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런 경연 대회라든지 이런 멘토링 세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밸류들을 유지하면서 소셜 임팩트 하는 것도 또 다른 챌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월크하고 페이트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이 월크하고 페이트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잘 정립해 나가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고 또 스타트업이라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스케일업 해야 되잖아요. 스케일업 하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이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앞서 나가신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멘토님들에서 많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크리스천 밸류를 가진 리더라면 한 번쯤은 꼭 와서 도전해 보고 또 크리스천 밸류를 가진 이 소사이티가 사실은 작은 것 같아요. 어벤처스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은 행사지만 아직까지는 이 그룹이 굉장히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그룹이지만 와서 같이 좀 배우고 좀 크리스천 밸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사전 질문은 없었지만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는 뭔가 work and faith 일과 신앙이 뭔가 어벤져스 이후에 조금 더 뭔가 변한 생각이 있다면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월크하고 페이트가 사실은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대기업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필연적으로 좀 크리스천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강요위에서 좀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함에 있어서 되게 안일하게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이제 커버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던 게 내가 하는 일이 곧 페이트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융합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융합이 됐고 그러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나 또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은 일이고 그냥 일요일날 난 교회 가고 수요일날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나의 세퍼레이트 커뮤니티를 그냥 잘 운영해야지 였다면 지금은 일도 당연히 페이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융합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되게 챌린징 하거든요. 되게 챌린징함에 있어서도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되게 보람차요. 네. 눈은 좀 피곤해 보이시지만 눈은 영혼은 네. 지금 가득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강사로 지금 모시고 싶어요. 올해 저희 이제 참여자분들에게 work and faith를 네.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네, 멋있는 롤모델이 되어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또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요. 또 예, 카카오톡 저보다도 더 훨씬 선배님이셔가지고. 아유, 왜 그러세요? 저 알고 듣고 싶네요. 얘기를 work 많이 and 해봐서. faith에 대한 네. 대표님의 관점 궁금합니다. 일은 신앙의 액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신 일인데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삶 자체가 그 신앙에 대한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동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같이 액션 해야죠. 네, 그럼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남았는데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또 되게 소셜 분야에서도 잘 지금 하고 계시고 앞서 나가고 계신데 이제 막 따라오시는 그런 예비 창업가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기 창업자 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그러니까 마음껏 그런 생각들을 한번 말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빵은 길을 만들고
그리고 쌀은 마을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그 비즈니스 아이템이 엄청 훌륭해서 되게 핫한 길을 만들 수는 있어도 만약에 이런 핫한 그런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의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간다가 아니라 나와 같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늘 함께 동력 이것에 좀 포커싱을 두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많은 또 동료분들이 협력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네. 지금 저희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저희 정말 조그마한 마을인데도 이 안에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이번에 결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의 지역성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정부와 기관에서 못 해준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거를 보려면 제주도에 어디로 가면 되죠? 주소가?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게 창업가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스타트업하고 일반 창업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최소한 그런 선례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민 대표님이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되게 필연적으로 챌린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되게 목적 의식이 되게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라든지 목표는 되게 확고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유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가 너무 확고하고 너무 이게 저변만 너무 좁혀버리면 이제 목적에는 빨리 갈 수는 있으나 오래 갈 수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정말 진정하게 좀 창업을 한다라고 치면 왜 내가 해야지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꼭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그 내부적으로 꼭 의사결정할 때.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창업가들도 만나고 또 이제 동기들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창업가들 만나보면 실제로 대표님이 왜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세요. 사실 이게 뭐 unfair advantage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떠나서 사실은 답변 딱 하나면 될 것 같거든요. 패션이요, 열정이요,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조차 답변을 못 하시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이 아이들을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약간 등 떠밀려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꼭 한번 내가 과연 꼭 이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전문 강사님 같으세요.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쏙 그냥 빨려 들어가요, 아주. 저도 저 멘토 네. 당연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다 같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주에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전주에서. 네. 두분 다 전주에서 토크쇼 경험이 있으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또 이야기 들으면서 좀 더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이 뭔가 대표님의 좀 사명, 내가 어떤 걸 네. 이루고자 정말 리아베스 하고 있다. 네. 좀 더 이런 걸 듣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질문인 그 어벤처스가 5글자에 좀 번복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는 이제 스토리가 좀 긴데 원래 대기업을 한 10년 정도 다녔던 전략 컨설턴트였는데 한번 대장암이 와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모님이 뭐 사자로 끝나는 일을 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 살에 뭐 대리를 달아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게 누워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행복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 따라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항상 옛날부터 이제 Serving the Community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Habitat for Humanity라는 항상 봉사활동을 좋아했고, 남들이 행복하면 제가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소셜 임팩트를 좀 규모 있게 한번 해보자,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창업 아이템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취지랑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운 임팩트 분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마 비슷하게. 예, 그래서 임팩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사명감도 같이 더불어서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게 그때 또 신앙이 많이 회복도 되고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신앙이. 그러면서 이 사명감, 그때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온전히 주신 것들을 온전히 잘 보존을 해서 우리 후대에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는 좀 사명감. 그것 때문에 사실 사명감이 있으니까 일이 일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오버하면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티가 나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명감 있는 사람은 워라벨이 비합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대표님도 뭐죠, 비합리. 워라벨이 아니라 뭘까요? 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사자로 끝나는 일을 하길 원했어요. 집사, 권사, 선교사 이런 거요. 와우. 면 쪽으로. 네. 네네네. 네, 아직 권사는 못했습니다. 지금 집사신가요? 네네. 네,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앞으로 리하비스도 되게 더 기대되는 것 같고 뭔가 리하비스트 제품도 내가 더 많이 사 먹어갖고 알려야겠다 이런 좀 팬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 검색을 해주시면. 아, B2C를 시작하셨나요? 아, 근데 B2C는 그냥 라이트하게 항상 이 콜라보 형태로 했었고 저희는 이제 네. 원료 회사라서 네. 이제 제 고객이 되시겠죠. 네. 네. 일단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검색하시면 네. 그리고 대표님도 약간 네. 그 사명과 궁극적으로 내가 카카오 패밀리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고 뭐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든지 한 번 더 네,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까 대표님이 이제 아프셨었잖아요.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면 저는 아이가 많잖아요. 저는 네, 5남매를 키우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네. 저도. 여리여리하시네. 3대가 같이 살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와 아이들 5과. 그래서 10인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먹거리를 이거 만든다고 뭐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늦어지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카카오 패밀리도 팬이었지만 더 팬으로. 네, 네. 네, 제가 오늘 더 감동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 어벤처스란 한번 5글자로 표현을 임팩트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에게 어벤처스란 위대한 유산이다. 네. 유산은 가족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감사함을 또다시 물려주고 싶은 위대한 유산이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약간 패밀리 된 것 같은 느낌이 와. 이미 패밀리 아니셨나요? 맞죠? 다 패밀리죠. 다스 패밀리.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의 5글자는? 저는 사실 제가 한국말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1년 사이에 한국어가 엄청 많이 늘셨어요. 다 IR을 많이 하셔서 오, 그런가 봐요. 네. 네, 이게 한국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근데 잘하십니다. 제가 교포라서 이게 좀 어휘력이 짧다 보니까 저는 7글자로 줄였는데 이게 저는 사명감의 재발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어벤처스 하기 전에는 좀 사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세대를 위한 이런 좋은 자원을 남기자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정말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내고 어떤 코어 밸류들을 유지하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동떨어진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벤처스 전까지만 해도 일은 일이지,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다른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사명감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게 됐죠. 사명감은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밸류랑 동일해야 되고 이 동일 선상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사명감의 재발견으로 저는 7글자로 줄여봤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와,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질문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지금 많이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미래 좀 계획 앞으로 올해나 혹은 내년 뭔가 카카오 패밀리 리아피스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선포를 한번 해주시죠. 오, 선포. 네, 저는 올해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하반기. 벌써? 네, 벌써 반이 지났어요. 남아있는 반년 동안 저는 저희 로컬 안의 기업들이랑 어떻게 하면 하나의 힘을 모을까, 그거에 지금 좀 집중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나의 힘이 만들어져서 우리 마을이 함께 성장할 때 저희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멋있는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목적이 두 개인데, 사업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좀 규모 있게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을 마련을 딱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하지만 이제 저희도 요번 년 안에 이제 공장을 수립해가지고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대규모의 부산물을 좀 이제 업사이클링해서 또 다양한 부산물을 이제 B2B 제품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사업과 연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이제 에코 쪽에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음식의 알맹이를 만든다고 한다면 요 패키지를 이제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또 친환경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제 에코 얼럼나이, 에코 쪽에서 좀 이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스타트업끼리 한번 유의미한 그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보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두 분의 사명자 같은 두 분의 이제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또 매력을 더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정말 기대하고 소식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럼 지금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후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멘토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10분 뒤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2부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멘토님들이 소그룹으로 직접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또 친절히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에 써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또 이 이벤트 당첨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네. 바로 최윤재님, 그리고 이지혜님, 신현정님이 각각 이렇게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소그룹 안에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아까 카카오 패밀리 혹은 리아베스트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소그룹 진행하기 전에 조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들 5가지 정도 먼저 안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팀원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기독교인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열어서 정말 내가 참여하고 싶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지인분의 크리스천분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외 지역 팀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네, 저희가 전국에 있는 팀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사가 서울에서 주요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벤처스 담당 멘토와의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데요. 저희가 이제 팀들이 12개의 팀이 선발이 되면 각각 팀의 분야와 니즈에 맞게 또 멘토님들의 전문 분야를 또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OT 때 이제 멘토 매칭 결과가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특별히 지원팀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심사 기준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임팩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솔루션의 혁신성과 창의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또 중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셔서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팀 멘토와 전문 멘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팀 멘토는 보다 밀착으로 3개월간 팀에 2명에서 3분의 멘토님이 배정이 되고 그렇게 좀 더 밀착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 멘토님은 이제 팀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또 멘토님 2분에서 3분 정도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멘토님들과 정말 묻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질문부터 해서 FAQ에 담기지 않는 그런 질문들도 저희가 받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조를 이렇게 배정을 해보았습니다. 위에는 이제 멘토님들이시고요. 또한 작년 혹은 재작년 어벤처스에 참여하셨던 알럼나이 분들도 오늘 고맙게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소감도 같이 나누시고 네,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 가이드를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먼저는 멘토분들과 또 어벤처스의 알럼나이 분께서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자들 분들께서 또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시면 그렇고요. 짧게 본인 소개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본격적으로 자율 질의응답 시간 저희가 25분 조금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또 너무 길면 또 저희가 조금은 줄일 예정인데 한번 자유롭게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정말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시면 또 멘토님들께서 잘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소집을 해서 클로징을 하여 이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줌 티켓이라고 하죠.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요. 먼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아직 바꾸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모두 꼭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멘토님들도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같이 이렇게 진실된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게 서로 좋기 때문에 카메라는 다 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발언하시는 분만 우선 켜주시고 나머지 소음은 차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골고루 발언권이 분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배려해 가시면서 같이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존중하는 언어를 쓰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어서 바로 멘토님들과 소그룹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소그룹 배정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약 25분 뒤에 다시 이 자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뀌었는데.